인물평. 왕망, 그대는 큰 야망을 품고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 창업에 성공할 때까지는 교만하지 않았고 사치를 멀리하고 백성을 살펴 나라에서 그대에게 큰 상을 내려달라는 상소가 빗발칠 정도로 어진 사람이며 가족에게도 예외 없는 법치주의자였고 황제가 되어 일반 민중의 편에서 당대의 시대적 과제인 토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데 목표 수행에 필요한 현실적 수단을 갖지 못해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후계 양성을 못해 그대의 신나라는 망하고 유씨의 한나라가 다시 복원되니 그대의 지적이 폄하되어 역사의 오명이 남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왕망은 기원전 45년 위군 원정현에서 태어났다. 한나라 왕실의 외척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던 왕망은 황제의 자리를 찬탈했다. 그는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령을 개혁했다. 그 개혁은 시간을 돌려 옛 주나라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비록 주나라는 이상주의적 국가였지만 시대와 현실은 그것을 적용하기에 어려웠다. 현실감 없는 정책만 이어가니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한나라 황족 후손인 유수, 후한시족 황무제에 의해 서기 15년 만에 멸망하고 만다. 중국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전한과 후한의 사이에는 존속기간 15년의 신나라가 존재한다. 중국 역사에서 이 신나라는 국가 취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그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 신나라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왕망의 집안은 외척으로 당대 세도가였다. 원제의 정비인 효원황후는 왕망의 고모로 다음 황제인 성제의 친모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효원황후에게는 8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모두 후작의 지위에 올랐고 그 중에서 큰아버지인 왕봉이 가문의 리더였다. 왕봉은 대사마, 대장군의 직책을 겸직하며 권력과 부를 마음껏 누렸다. 세상은 모두 왕씨 일족의 것이었다. 하지만 왕망은 달랐다. 일찍 아버지를 잃은 그는 매사 조심하고 청렴하며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유학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선비로서의 자세도 반듯해 당시 세상 사람들은 왕씨 가문에서 그래도 제일 사람 같은 것은 왕망뿐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장군 왕봉의 추천으로 왕망은 관직을 얻었다. 그리고 24세에 사성교위가 되고 궁정에 발을 내디뎠다. 왕망은 치밀했다. 그는 세상의 인심이 왕씨 가문의 교만과 사치를 비웃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왕망은 더욱 고개를 숙이고 청렴한 생활과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봉이 중병에 걸리자 왕망은 몇 달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큰아버지 왕봉을 간호한다. 이런 기특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왕망을 뇌리에 새기게 되었고 황실은 물론 외척 왕씨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는데 왕망은 아주 검소했다.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은 왕망의 부인을 보고 노비로 오해할 정도였다. 차츰 관리, 선비 그리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왕망의 인품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기원전 16년 왕망은 30세의 성제로부터 신도후로 봉해지면서 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왕망은 성급하게 권력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고 맡은 바 일에 몰두하는 관료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집안에 얼마 되지 않는 재물조차도 가난한 선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높은 벼슬에 오른 뒤에도 그는 누구에게도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왕망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를 추천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대사마라는 최고 관직에 오른 후에도 여전했다. 전국에 한제가 들자 100만 양과 땅 30경이라는 막대한 사재까지 털어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다. 왕씨 집안 리더인 왕봉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동생 2명이 차례로 그 자리를 이었다. 하지만 민심과 관리들의 신망은 왕망에게 쏠려 있었다. 원제가 사망하자 아들 요가 황유를 계승했다. 이가 바로 성제이다. 성제는 무능했고 정사에 관심이 없었다. 모든 권력은 황태후가 장악했고 외척인 왕씨 집안의 권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성제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황실과 조정은 태자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성제의 조카인 윤을 태자로 삼았다. 이가 바로 훗날 애제가 된다. 태자의 생모 집안이 새로운 외척으로 등장했다. 조정은 왕씨와 새롭게 부상한 태자 외가의 대결 양상으로 번져갔다. 왕봉의 뒤를 이은 대사마 왕군이 병에 걸려 은퇴를 앞두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은퇴 이후 차기 권력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때 대신 순우장이 차기 권력을 노렸다. 그 역시 성제를 보필한 원로로 권력의 지분이 있었다. 왕망은 움직였다. 그는 사촌형 왕군을 찾았다. 그리고 은근슬쩍 순우장을 공격했다. 형님이 병중에 있으니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우장이 자신이 대사마가 된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벌써 관리들에게 관직을 약속했다 합니다. 왕군은 황후에게 달려가 왕망에게 들은 소리를 전달하자 황후는 곧바로 순우장의 관직을 박탈해버렸다. 왕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촌형인 왕립이 순우장의 아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고변했다. 성제는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순우장의 아들은 자살하고 왕립 역시 출세길이 막히고 말았다. 조정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왕망을 칭찬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사촌형까지 고발할 정도로 청렴하고 깨끗한 선비라고 모두 입을 모았다. 당연히 다음 대사마는 왕망의 몫이었다. 왕망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으며 검소하고 청렴하게 생활했다. 왕망은 자신의 최종 목적인 권력의 정점을 향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고 그 전략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원전 8년 왕망은 드디어 대사마의 지위에 오르며 권력을 장악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8세였다. 마침 국정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후궁의 치마폭 안에서 놀아나던 성제가 죽었고 태자가 황제의 자리를 이었다. 바로 애제이다. 황제의 자리가 바뀌면서 외척도 바뀌었다. 애제의 새로운 외척인 부씨, 정씨 두 집안이 왕씨를 몰아내고 득세하기 시작했다. 왕망은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왕망은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근신에 들어갔다. 문을 닫고 찾아오는 손님도 일체 받지 않았다. 특히 지방관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자세였다. 그리고 매일 책을 읽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 애제와 외척 등 새로운 권력층은 차츰 왕망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풀기 시작했다. 이때 왕망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행동을 한다. 바로 둘째 아들을 죽인 것이다. 왕망의 둘째 아들 왕획이 집에서 부리는 노비를 그만 죽이고 말았다. 사실 당시의 사회 관습이나 왕망 정도의 지위로 보면 대단히 큰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왕망은 이를 자신의 명망을 알릴 기회로 삼았다. 그는 왕획을 엄하게 문책하고 노비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다. 그 죄를 너의 목숨으로 대신하라는 말과 함께 자결을 명했다. 왕획은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대의멸친, 즉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왕망의 무서운 행동은 조정과 사대부 그리고 백성들의 칭찬과 존경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왕망을 다시 관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서가 100여 통이 넘게 애제에게 전달되었다. 애제도 어쩔 수 없이 태황태후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왕망을 복직시켰다. 실로 3년 만에 왕망은 조야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수도 장안으로 온 것이다. 이처럼 왕망은 자식마저 자신의 권력의지 앞에 버릴 정도로 강하고 잔인한 성격이었다.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밖에서는 청렴, 공정, 대의를 따르는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실상은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권력욕의 화신이었다. 기원전 1년 애제가 병사했다. 불과 9세의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바로 평제이다. 평제의 모기인 위시 일파가 신흥 외척으로 부상했다. 왕망은 먼저 움직였다. 애제 때 부씨, 정씨 외척에게 당한 전력이 있는 그는 평제의 생모인 위희를 중산 왕후에 봉하고 평제의 외삼촌들인 위보, 위흔을 관내우로 봉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를 수도 장안이 아닌 중산으로 정해 권력의 중앙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 위씨 외척들에게 허울뿐인 명예를 주는 대신 실제 권력을 박탈한 것이다. 모든 권력은 왕망이 장악했고 왕망은 국정을 총괄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 왕망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왕망을 대신해 어린 황제에게 왕망에게 궁이 자규를 내리고 봉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망은 짐짓 사양했다. 하지만 아첨배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왕망의 사양이 본심이 아님을 간파한 것이다. 대신 관리, 지방관, 군인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무려 48만여 명이 왕망의 덕과 올바른 정사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왕망은 마지못해 봉업은 거절하고 봉호만 받았다. 즉 부와 명예 둘 중에서 먼저 명예를 선택한 것이다. 나이 어린 평제는 권력의 향배와 관계없이 생모를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왕망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조정 대신들이 무후에 장안 입경을 권했지만 왕망은 대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왕망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다. 그중 큰 아들 왕후는 평제가 나중에 성장하면 억지로 모자에 정을 끄는 우리 집안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오장, 사촌형 여관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오장은 왕망이 미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개의 피를 대문에 뿌리고 이를 황제가 모친을 영접해 모셔야 한다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해 퍼뜨리자는 계책을 낸다. 여관이 한밤중에 개의 피를 문에 뿌렸다. 마침 문을 지키던 하인이 이를 보고 왕망에게 여관이 대문에 피를 뿌렸다. 라고 보고했다. 왕망은 여관을 붙잡아 신문했다. 겁에 질린 여관은 왕후의 이름을 댔다. 왕망 역시 아들이 연루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왕망은 왕후에게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물었고 왕후는 스승인 오장이라 답했다. 왕망은 냉정했다. 그는 오장을 끌어내 광장에서 목을 베라고 명하고 왕후에게도 자결형을 명했다. 왕망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들 2명을 모두 자결형에 처한 것이다. 왕망은 본격적인 숙청 작업에 착수했다. 평제의 생모인 위희를 제외하고 외척들을 모조리 사형시켰다. 그리고 왕씨 가문에서도 경쟁이 가능한 사촌들 모두 위씨와 공모해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숙청했다. 이제 그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조정 안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왕망은 평제와 자신의 딸을 혼인시켰다. 그는 이제 왕의 장인이며 대사마, 대장군, 안한공으로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구가했다. 나이가 들어가며 평제는 노골적으로 왕망에게 반감을 표시했다. 평제의 생일 여느 날 왕망은 독주를 평제에게 권했다. 평제는 병에 걸렸고 이내 죽고 말았다. 이때가 평제의 나이 불과 14세 때이다. 왕망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매우 슬픈 척했다. 평제의 죽음으로 왕망의 정치적 지위도 불안정해지자 정적들은 정치 공세를 펴 그가 평제를 독살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왕망은 50명에 달하는 후계자 가운데 2살짜리 영을 황제로 선임함으로써 후계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했다. 그리고 스스로 석황제가 되면서 황제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 왕망은 자신의 사람으로 조정을 채우고 선전선동에 들어갔다. 무공혈령 맹통이 우물에서 돌 하나를 주워왔다. 그 돌에는 붉은색으로 고안한공망이 황제라고 적혀 있었다. 대신들은 이를 왕망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일식, 월식이 일어나는 천재지변도 모조리 한나라의 국군이 쇠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치박현 창흥정장이 상소를 올렸다. 꿈의 하늘의 대신이 나타나 섭황제가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신들은 왕망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 권했고 그때마다 왕망은 사양했다. 그러던 서기 8년 11월 왕망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국호를 신이라 지었다. 그리고 황태자 유영은 정안공으로 강등하고 백리의 땅을 주고는 그곳에서 한나라 종묘 제사를 지내라고 명했다.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가 214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다. 황제가 된 왕망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지만 도참사상을 개인적으로 숭배했다. 그리고 신나라의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모두 주나라 시대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왕망은 주례에 집착했다. 모든 토지를 왕의 소유로 돌리고 개인의 토지 소유와 매매를 금지시키는 왕전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화폐 제도를 개혁했고 물가를 국가에서 통제했다. 그리고 전국의 지명과 관직을 모두 주나라 시대의 것으로 변경했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지를 소유한 귀족과 지방 호족이 제일 먼저 반발했고 토지를 국가에서 받을 것이라 기대한 백성들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개혁에 점차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심지어 화폐제도 역시 5차례나 실시되며 혼란은 가중되었다. 왕망은 개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백성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흉노 정벌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역시 흉노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게다가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자 백성들의 불만은 커지고 저항은 거세지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농림군, 정미군을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지방 호족과 한나라의 황족들도 이에 가세했다. 한나라 황족들은 유현을 경시제로 추대하고 본격적으로 왕망과 대결했다. 기적의 전쟁이라 불리는 곤양대전에서 왕망은 43만 대군을 이끌고 약 9천 명의 한나라 재건군 병력의 경시제와 정면 승부를 벌였지만 유수, 훗날의 후한 광무제의 활약으로 왕망의 군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여러 차례 일어난 수해로 인구가 감소하고 기근과 전염병 등이 생기면서 사회 불안이 증가하다 보니 농민 봉기는 그 규모가 점차 커져갔으며 정미군은 왕망의 신나라 관군을 격파하기 시작했다. 도성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23년 10월 4일 반란군은 도성의 동쪽 성벽을 뚫고 저녁 무렵 황궁에 도착했다. 그 다음 날 아침 도성의 백성들까지 반란에 가세해 황궁에 불을 질렀다. 불은 점점 더 번져나갔고 싸움은 그날 내내 계속되었다. 왕망은 자줏빛 의복을 입고 옥쇠를 흔들며 마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끝까지 황궁을 지키려 했다. 음식도 전혀 먹지 않아 몸이 점점 더 쇠약해져갔고 10월 6일 새벽에 미양궁으로 옮겨가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측근들과 함께 마지막 저항을 벌였다. 그들은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수비를 했고 그 후에는 단검을 뽑아들고 육탄전을 벌였다. 오후 늦게 반란군이 미양궁으로 몰려 들어왔고 왕망은 측근들과 함께 피살되고 만다. 이때가 서기 23년으로 왕망이 신나라를 창업한 지 불과 15년 만이었다. 그의 나이 70세 때이다. 곤양대전으로 인해 관중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으며 수많은 자들이 주목이나 군수 등을 죽이고 한나라 재건군 경시제 유현한테 붙는 계기가 되어 신나라는 급속도로 몰락했다. 유현은 곤양대전 이후에 유수와 유현 형제를 경계해서 유현을 트집잡아 토사구팽에 가깝게 죽이고 유수를 하북으로 보내 나머지 군벌을 평정하란 명목하에 제대로 된 군대도 주지 않고 사실상 죽으라는 의미로 좌천시킨다. 하지만 유수는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아 낙양에서 독립된 휘하 세력으로 후한을 세우며 경시제의 현한과 대치하다가 정미군의 난으로 현한이 멸망하면서 유현이 참살당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현한의 세력을 흡수하고 통합 후한의 황제가 되어 후한의 역사가 시작된다. 역사가들은 왕망을 대개 찬탈자, 실패자로 규정한다. 그의 개혁을 탁곡 해제, 즉 옛것을 지금에 적용하는 제도 개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왕망은 어쩌면 복고적인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교육을 장려하고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누구나 잘 사는 국가를 꿈꾼 것이다. 또한 노비의 매매와 노인과 아이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중한 처벌을 금지했다. 왕실 소유의 정원을 없애고 그곳에 가난한 백성을 이주시키려는 시도도 했다. 한마디로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의 것을 축소해 백성의 유민화를 방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왕망은 실패했다. 그의 권력을 떠받치는 귀족과 지방 호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정책으로 그는 지지 기반을 상실했고 마지막 버팀목인 백성들로부터도 개혁의 실패로 인한 기근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 민심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는 왕으로서 가장으로서도 실패했다. 막내 아들은 두 형의 죽음을 목격하고 공포에 휩싸여 왕망의 애첩 원벽과 사통하고 말았다. 그리고 두 형이 30세가 되기 전에 죽었는데 나도 그럴까 겁이 난다는 편지를 왕망에게 올렸다가 분노를 사게 되고 이내 후궁 원벽과의 사통도 들통이 나 죽임을 당하게 된다.
왕망은 아들 4명 중 3명을 자신의 손으로 죽임으로써 권력에 눈이 멀어 혈육의 정까지 버린 비정한 아버지란 비난을 받았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셋째 아들 왕안은 정신이상자가 되어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었다. 아들 4명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왕망의 부인은 그만 두 눈이 멀어버렸다. 왕망은 오랜 기간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준비된 황제로 스스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이 될 것인가에 집착했다. 그 무엇이 되기 위해 그는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인 것이다. 대의 명분을 따르고 유교에 정통한 유학자이며 검소하고 청렴한 관리이며 처벌에 있어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관리하는 평을 받았지만 그 자신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욕망덩어리였던 것이다.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찬탈자라는 멍에를 안겼다. 감사합니다.